대한민국 2기 신도시 상가 건물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텅 빈 콘크리트 감옥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평생을 바쳐 모은 10억 원을 쏟아붓고도 월세 수익은커녕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와 관리비를 피처럼 토해내며 버티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경매장으로 내던져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3억 원, 4억 원까지 가격이 곤두박질 쳐도 낙찰받겠다는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한 농담이 되어버렸고, 그 농담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절규가 텅 빈 상가 유리창마다 덕지덕지 붙은 임대문의 전단지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떻게 평범한 은퇴자들의 노후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끌고 갔는지 그 처참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도시 상가가 왜 무덤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땅값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하는데, 여기서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LH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상업 용지를 건설사나 시행사에 파는데, 문제는 정가를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이거든요. 좋은 목을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이 서로 눈치 게임을 벌이다가 감정가의 2배,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내게 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 땅값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1층 10평짜리 상가가 10억 원, 15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가격표를 달고 시장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공기업이 땅 장사로 배를 불리는 동안 그 폭탄은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에게 떠넘겨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월세 받는 노후를 꿈꾸며 피 같은 돈을 투자한 은퇴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시행사는 땅을 비싸게 사도 분양만 하면 그만이고, 분양 대행사는 수수료만 챙기면 책임질 일이 없으며, LH는 최고가의 땅을 파았으니 실적 달성이라며 좋아하지만 정작 그 상가를 분양받아 대출까지 끼고 건물주가 된 개인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매달 이자 폭탄을 맞으며 서서히 파산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진 이 시스템에서 최종 피해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셈이죠. 이런 가격 구조가 왜 근본적으로 문제인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10억 원짜리 상가를 분양받아서 은행 이자 갚고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건지려면 수익률이 못해도 4%에서 5%는 나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증금 1억 원을 끼고도 월세를 최소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돈을 내고 버틸 수 있는 업종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김밥 팔고 커피 팔아서 직원 월급 주고 재료비 내고 여기에 월세 400만 원까지 감당하려면 하루 매출을 도대체 얼마나 찍어야 하는지 감조차 안 오거든요.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같은 자본력 탄탄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조차 철저한 상권 분석 끝에 여긴 답이 없다며 입점을 포기하는 마당에 개인이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는 건 불나방이 수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형성된 이 기막힌 교착 상태가 신도시 상가를 죽음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건물주는 월세를 깎아주고 싶어도 대출 이자 때문에 도저히 깎을 수가 없고, 임차인은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절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양보해야 이 악순환이 끊어지겠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에 쫓기는 건물주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결국 양쪽 모두가 서서히 피를 흘리며 공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상가 하나를 둘러싼 이 비극적인 줄다리기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고 패자만 계속해서 양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버린 거죠. 신도시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 역시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인인데, 바로 배드타운의 저주가 이 도시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직장인들이 전부 서울이나 인근 산업단지로 빠져나가서 도시 전체가 유령 마을처럼 텅 비어버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와도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거든요. 주말이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 싶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쇼핑하러 교회 대형 아울렛이나 서울 핫플레이스로 떠나버리니 도대체 누가 동네 상가에서 지갑을 열겠습니까? 유동 인구 데이터만 놓고 보면 숫자가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상가 앞을 스쳐 지나가는 허상에 불과할 뿐 진짜 소비를 일으키는 유효 수요가 아니라는 치명적인 사실을 분양 상담사들은 죽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족 기능이 없는 배드타운의 한계는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세종시나 동탄, 위례 같은 신도시들의 주중 낮 시간대 상주 인구를 조사해보면 전체 거주민의 30%에서 40%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나머지 60%에서 70%는 외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빠져나갔다가 밤늦게야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동네 상권에서 소비할 시간도 체력도 의지도 없거든요. 분양 브로셔에 찍힌 예상 유동 인구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황된 장밋빛 전망이었는지 실제로 상가를 분양받아 운영해본 사람들만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배달 앱의 폭발적 성장이 결정타를 날리면서 전통적인 상가의 가치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굳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1층 목 좋은 자리에 가게를 얻어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2층이나 3층 아니면 아예 골목 안쪽에 싼 곳에 공유 주방을 얻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인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환경에서 10억 원짜리 유상가의 프리미엄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위치가 곧 경쟁력이었고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게 장사의 절반이었지만 이제는 배달의 알고리즘 상위에 노출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비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상황에서 위치의 프리미엄이라는 전통적인 상권 공식 자체가 산산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비 건물주들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 기생충처럼 달라붙는 사기꾼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데 특히 선임대 확정이라는 달콤한 독사과를 내미는 분양 대행사들의 수법이 악질적이로 유명합니다. 사장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입점이 확정됐으니까 공실 걱정은 하덜덜 마세요. 도장만 찍으시면 다음 달부터 월세가 따박따박 꽂힙니다 라는 현혹에 속아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그 프랜차이즈라는 게 대행사가 자기들 돈으로 급조해서 만든 가짜 점포였거나 몇 달 월세를 성실하게 내주는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폐업하고 야반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분양 사기의 가장 교활한 점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는 것인데 계약서 구석구석에 숨겨둔 면책 조항들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건물주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시행사는 우리는 건물만 지었을 뿐 임대보장은 대행사가 한 거다라고 발뺌하고 대행사는 계약서에 임대보전 문구가 어디 있냐?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이라고만 했지 확정이라고는 안 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미 수억 원을 챙겨서 유유히 떠나버린 뒤거든요. 결국 남는 건 텅 빈 콘크리트 박스와 감당할 수 없는 대출 빚 그리고 속았다는 자괴감 뿐인데 이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하는 건 오로지 피해자 본인의 몫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세종시 중심 상가의 현실은 이 비극의 정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렌트 프리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 처참하게 나부끼는 광경을 거리 곳곳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렌트 프리가 뭐냐면 1년 동안 월세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제발 관리비만 내면서 들어와 달라는 건물주들의 피 맺힌 절규가 담긴 마지막 호소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조건인데 문제는 이렇게 공짜로 내줘도 자영업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월세가 공짜면 뭐해요? 장사가 안 되는데 제 인건비랑 재료비는 땅 파서 나와요? 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종시가 겪었던 공동화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재앙에 가까웠는데 한때 50%가 넘는 공실률을 기록하며 도시 전체가 텅 비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정부 세종청사까지 이전했지만 공무원들은 퇴근 후 바로 서울이나 대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주말이면 도시가 완전히 비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상권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해버린 거죠. 이 사례가 무서운 이유는 세종시가 특별히 운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잘못된 도시 계획이 결합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동탄도 위례도 미사도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운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준공된 지 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가게가 들어온 적 없는 소위 모태 공실 상가가 신도시 곳곳에 수두룩하다는 건 애초에 그곳은 상가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업시설 수요를 과대 추정하고 실제 거주민들의 소비 패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가 면적을 늘린 결과가
이 참상을 낳은 거죠.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진 공간이 결국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흉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아파트와 상가 팔아먹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근시안적 정책이 지금의 처참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금리까지 치솟아 버린 지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절망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대출 이자가 그나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서 버티기 전략이라도 쓸 수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연달아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2배, 3배로 커지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진 건물주들이 하나 둘씩 경매시장으로 물건을 내던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경매장에 나온 신도시 상가들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며 가격이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억 원에 분양받은 상가가 감정가 6억 원으로 경매에 나왔다가 유찰되고 5억 원으로 떨어져도 유찰되고 4억 원, 3억 원까지 내려가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시장이 이미 이 상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경매 낙찰가 하락은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상가의 적정 가치가 분양가의 10분의 1도 안 되었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0억 원에 팔렸던 상가의 실제 가치가 2억 원, 3억 원이었다면 그 차액 7억 원에서 8억 원은 순전히 거품이었고 그 거품을 믿고 전 재산을 베팅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과 탐욕스러운 이해관계자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구조적 사기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내지는 이 잔인한 청구서를 발행한 주체가 누군지 우리 사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과거처럼 상가 하나 사두면 3대가 편하게 먹고 산다는 공식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오히려 상가가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마지막 남은 로열 코너 자리입니다. 수익률 확정 보장해드립니다 라는 달콤한 문자와 전화로 당신을 유혹하는 손길이 있다면 그건 기회의 동아줄이 아니라 물귀신처럼 발목을 붙잡고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기려는 지옥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급격하게 붕괴하고 소비의 중심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이동해버린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단순히 건물주라는 허울 좋은 명함 한 장 얻겠다고 불확실한 미래에 전 재산을 올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도가 없거든요. 배달 앱이 동네 상권을 잠식하고 쿠팡과 팡과 네이버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비싼 돈 주고 1층 목 좋은 상가를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인 투자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어봐야 합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모델하우스의 북적거림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거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숱한 실패와 눈물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고 또 다른 신도시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비극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만큼은 그 뻔히 보이는 덫에 걸려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남들이 환호하며 몰려갈 때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서늘한 통찰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돈을 벌어다 주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텅 빈 건물들이 인간의 탐욕을 비웃으며 스산하게 거리에 서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당신의 소중한 노후가 저 쓸쓸한 임대 문의 종이처럼 바람에 허무하게 나부끼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부터 완전히 깨부수고 나와야 할 겁니다.